오늘은 교수님 어떤 법을 가지고 나오셨는지. 예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법안은요. 최근에도 그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아주 상위권에 지금 장악했던 법안인데요. 혹시 여러분들 저 언론을 통해서 김영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원래 법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. 그래서 이 법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. 예. 지금 뭐 최근에 실시간 검색어 올라오고 뉴스 기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. 이 김영란법은 사실 아마 작년으로 기억을 해요. 작년에 이게 처음 발의되면서 논란이 많이 됐어요. 그래서 뭐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아마 지금 이게 일부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게 지금 좀 개략적인 내용을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법 내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신 다음에 이게 왜 이런 쟁점들이 발생을 했는지를 이해하시려면 그걸 먼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서. 여성 최초로 대법관이 김영란 대법관이었죠. 그리고 이제 김영란 대법관은 옷을 벗고도 이제 변호사를 안 하고 지금 서강대에서 이제 강의하고 있잖아요. 강의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정관 예우 같은 거 없애자. 공직자들은 금품 수수해서는 안 된다. 소위 말해서 부조리하면 안 된다.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게 이제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수수.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이 정말 공정한 그런 직무 수행을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소위 국민들에게 신뢰도를 높이자 이렇게 해서 만든 법이죠. 이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뭐 이거 뇌물죄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았어? 라고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법률들로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요. 뇌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처벌을 하려면 그 금품 수수와 공무원의 어떤 공직상의 행위가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그 대가성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됐거든요. 그리고 청탁이 부정했느냐 여부 뭐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됐어요. 근데 검사가 그걸 다 입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.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가성 유무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돈을 계속 수시로 줘가면서 아무 부탁도 안 하고 있다가 막상 나중에 그냥 부탁을 하는 거예요. 그럼 기존에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되는 거죠. 뭐 선지급이 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보험 들어놓듯이 마치 그런 것들이 이제 관행상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자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 이 김영란법이에요.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. 공직자는요, 국가공무원, 그리고 지방공무원, 그리고 교직원들, 그리고 학교법인의 임직원들, 그리고 언론사 대표와 임원들까지가 다 해당되죠. 변호사님은 해당이? 안 되죠. 뭐 저희는 공직자는 아니죠. 이게 문제가 되고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. 이게 그 금품 등 수수 금지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 금품이 얼마까지냐에 대한 거를 대통령령으로 지금 정했어요. 그래서 입법 예고가 됐는데 이게 음식물은 3만 원, 선물은 5만 원,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입법 예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많이 문제가 돼요. 음식물 같은 경우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, 여러분들? 이제 공무원들은 폭탄주 못 마심. 폭탄주 먹으면 맥주랑 섞어 먹으니까 이게 많이 먹게 되잖아요. 소주만 먹게 되면은 뭐 한 두세 병 먹고 많은 경우도 있는데 맥주랑 섞어 먹으면 술값만 3만 원 나오는데 이게 먹을 수 있는 거냐. 요즘에 좀 비싼 데 가면 소주 한 병에 막 5천 원 이렇게 오른 데도 있더라고요. 4천 원씩 받다가.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기준 자체가 지금 좀 애매하다. 그리고 뭐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 솔직히 뭐 내가 받은 만큼 줘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기 공무원들한테 10만 원 이상 못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경조사비로 일반 사람들이. 근데 해당 공무원이 나한테 내 자식 결혼하는데 뭐 20만 원, 30만 원 하고 갔어요. 굉장히 가족 같은 친구라서 어렸을 때부터. 그러면은 나는 30만 원 받았는데 얘는 공무원이니까 10만 원만 주면 나야 땡큐지. 근데 인간관계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. 우리 그 정서상. 뭐 이런 문제를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왜 3만 원, 5만 원, 10만 원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그냥 밥집 가서 야 좋은 거 먹어도 야 3만 원 안쪽으로 먹어야지. 그거 한정식집이나 일식 가서 그거 대접받으면 되겠어? 이 논의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. 3만 원은 솔직히 얘기하면은. 그러니까 점심 정도 정식은 3만 원 선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금액 부분에 대한 것이.
물론 이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일률적인 뭐 금액을 예. 정하는 게 필요했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근데 또 법의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요. 근데 네.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이게 변화된 사회 현상을 좀 반영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. 예. 네. 그렇죠. 이렇게 해버리면은 걸린 사람은 전과자가 되고 쉽게 얘기해서 네. 안 걸린 사람은 그냥 늘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그런 좀 재수 좋은 사람과 재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네. 오히려 위법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예, 예. 우리 흔히 하는 것처럼 근데 재수 없이 걸렸구나 예.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 자체는 정말 필요한 법인데 여기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정치하게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. 디테일하게 손을 봐야 될 문제가 이거 있다. 3만 원, 5만 원, 10만 원 이거 선물대금 이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원 소송을 했어요. 그래서 이 법이 지금 언제부터 시행이냐면요. 작년에 지금 통과된 건 이 법이 2015년 3월 27일 날 통과됐는데 시행은 2016년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이거든요.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 시행되기 전에 선고를 분명히 하겠다. 이런 걸 밝혔는데 하여튼 결과를 두고 받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밥그릇의 커피님 참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. 미래에 있을 눈에 보이지 않을 투명성에 대한 이익보다 당장의 제재가 실감되는 게 현실이라 그렇답니다라는 의견 주셨어요. 문장의 수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. 예, 많이 배우신 분이시네. 딱 봐도 많이 배우신 분이신데 예,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예, 촌철살인의 한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뭐냐면은 우리는 미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과거의 어떤 이런 불투명함을 개선하고자 만든 법인데 결국 그 개선이 현실이잖아요. 그러니까 개선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받은 적도 없는데 이거 뭐 맨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니까 막 짜증이 나겠죠.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만 표출이 현실에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법이 뭐 있어야 된다, 없어야 된다? 기본적으로 저도 이 법이 도입되는 데 찬성을 합니다. 왜냐하면 네.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네. 기존에 있던 뇌물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예. 때문에 이 특별법을 통해서 네. 뭐 공직 사회의 어떤 뭐 청렴성이랄까, 예. 그다음에 네. 우리 흔히 말하는 불가매수성 등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네. 법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. 예. 뒤쫓아서 규제를 해 가야 되는 건데 이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. 당장 아까 예로 100만 원을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예. 만약에 100만 원 이하를 받으면은 예. 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그렇죠. 그 경우에 그때는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렇죠.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. 예. 과태료는 참고로 말씀드린 이거는 행정 질서벌이기 때문에 네. 이거 같은 경우는 전과자가 네, 전과자가 일반 국민이 맞죠. 생각하시는 예.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. 예. 그런데 여기서 100만 원을 넘어서 초과해서 받으면은 예. 직무 관련성도 관계 없이라도 예. 그냥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네, 3년 네. 이하, 3천만 원 이하 받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 자체에 대해서 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와 함께 좀 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. 예. 그랬다면 국민들이 뭐 단도 몇만 원이라도 받으면 안 되지. 물론 부정정하게 받으면 안 되겠지만 예. 이 법이 좀 실효성 있는 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.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네, 저는 사실 이 법을 좀 우려하는 게 이 법 제도 취지 이런 거 다 너무 좋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.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 맞는데요.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결국은 이 공무원이 실제로 돈을 그만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 될 거예요. 근데 공무원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뇌물 받는 공무원은 여전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. 그러면 뇌물을 주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연구를 하게 될 것 같아요. 공무원이나 뭐 그 뇌물을 주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주면 안 걸릴까?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게 될 거고 그런 부분으로 음성적으로 더 이게 물밑으로 가라앉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우려도 사실상은 있어요. 근데 그것까지 법으로 이미 그거는 다 금지하고 있고 처벌하도록 규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만 자꾸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까. 마치 그 성매매 특별법 만들고 나니까는 전부 다 민가로 성매매 업소들이 다 숨어버렸던 것처럼 이것들도 이렇게 다 옥죄갖고 막 3만 원, 5만 원까지 막 난리를 치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. 결국은 뭐
아예 티가 안 나게 주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정말 법원에서 아주 강하게 처벌하는 어떤 법적 관행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. 예, 그러다가 걸린다면 정말 이건 큰일 나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들도 이 김영란법 정확한 명칭은요. 아까 정확한 명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. 여러분들 이 법률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운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.